분명 노력한 자에 있어서의 그 결과물은 분명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 떨어진다고 낙방하지 마시고 내년까지 쭉 밀고 가신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의 그 꿈은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나보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 저희가 2024년 갑진년 하반기에 우리 닭띠 운세 한번 알아볼 건데요. 닭띠 운세 알아보기에 앞서서 우리 닭띠 분들은 좀 어떤 또 인생을 좀 살아가시는 분들 좀 많이 계실까요? 여자 닭띠는 어떤 남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남자가 이 여자를 어떻게 리드하냐에 따라서 진짜 그 삶이 하늘과 땅의 차이로 바뀌어. 왜냐면 여자의 역할을 여자가 해야 되는 경우는 진짜 되게 좋은 거잖아. 그런데 이 닭띠의 여자들은 희한하게도 자수성가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자수성가라기보다는 내가 가장 아닌 가장이 돼야 되는 그런 보이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진짜 남자가 어떤 남자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이 생활의 차이가 정말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 그러면 오히려 좀 이 배우자를 잘못 만나신 분들은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닭띠 분들 진짜 고생 많이 해. 그러니까 말하자면 손에 물 한 방울을 안 묻힐 날이 없을 정도로 이상하게도 뭔가가 진짜 힘겹게, 그리고 이게 근데 이게 손에 물을 안 묻힌다고 하더라도 이 마음이 외롭다든지 뭔가 진짜로 이런 가정 생활에 있어서 진짜 힘든 사람들이 되게 보편적으로 봤을 때 되게 많은 것 같아. 그럼 우리 닭띠 남성분들은 좀 어떤? 이 남자들은 연애나 결혼 생활에 있어서는 약간은 여자가 조금은 순종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남자가 뭐든지 조금은 결정을 해야 한다라는 그 이념, 가부장적인 기질을 조금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탉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이 남자는 약간 자유분방하다. 그래서 보여지지 않게 내가 나가서 무엇인가를 조금은 하고 싶은 거는 하지만 이거를 자꾸 이렇게 막으려고 하고 뭔가가 이거를 체크하려고 하면 진짜 싫어해. 그래서 자기는 하기는 하는데 사실적으로 내 여자는 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를 조금 이렇게 가둬놓는 것 자체를 싫어하지. 그래서 우리 닭장에다가 닭을 넣을 때에는 수탉을 여러 명 넣으면 이게 싸물에서 쪼아서 막 자기들끼리 털 다 뽑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원래가 수탉 하나에 암탉을 여러 마리를 넣어놓는 게 그런 거야. 되게 성향이 되게 반대되네요. 상극이네요, 진짜. 그래서 이 남자들은 약간의 성적인 그런 매력을 조금은 넘치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거를 표출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귀엽다. 어쨌든 우리 닭띠분들 이제 하반기에 또 새로운 운기가 들어오잖아요. 이분들 하반기 좀 어떤 운기들이 들어오는지 또 말씀 부탁드릴게요. 57년 68세 정유생 닭띠들은, 근데 이게 되게 웃기다. 집에서는 닭띠가 약간 가부장적이고 자기의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잖아. 근데 밖에 나가서는 정말 매력이 넘쳐. 그런데 이 68세 닭띠들은 사실적으로 올해는 조금은 남의 말에 귀를 조금은 안 기울였으면 좋겠어. 왜 그러냐면 희한하게도 닭띠들 자체가 약간은 뭔가를 시도를 하고 움직이고 뭔가 변화를 하고 이런 것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거든. 근데 올해만큼은 조금은 자중을 해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 왜 그러냐면 금전 자체에 있어서 이게 이제 내가 말년에 가지고 있는 금전이라고. 그런데 이거 자체를 내가 지켜야 되는 시점에 사람 하나가 조금은 잘못 들어와서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조금은 튀길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분명 올해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지키려고 하고 이거 자체에 있어서의 지출을 조금은 줄이고 쓰지 않는 게 올해 하반기의 목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 어쨌든 이분들 같은 경우는 뭐 버는 것보다 지켜야 되는 게 더 중요한 시기다. 68세 우리 닭띠분들은. 그렇죠? 왜냐면 이제 정말 말년을 또 준비해야 되는 나이니까. 좋습니다.
그다음 이제 56세가 되신 우리 닭띠분들은 좀 어떻게 보이시나요? 올해 56세 닭띠들은요, 이상하게도 상복 입을 수 있는 그런 운기가 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상복이라는 것은 뭔가 집안의 상이 난다든지 아니면 뭐 직계가족의 상이라든지, 근데 올해 상문이 또 타는 해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올해 집안의 상이 나는 그 시점에서는 뭔가 내가 염을하는 거를 본다든지 아니면 운구차에 있어서의 그런 관을 조금은 만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내가 올해 상문이 타는 해에 그게 조금은 내가 겹상문으로 조금은 맞아버리면 이상하게도 남의 집 상가집에 갔다 왔는데 내가 어디가 아파. 근데 이거 병원에 가도 병명이 없는 거거든. 그렇듯이 올해 그렇게 해서 조금은 운기 자체가 타고 들면 이상하게도 내가 몸이 자꾸 보이지 않게 조금은 아프다든지 까무라친다든지 시체놀이를 한다든지 이런 시기가 조금은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은 조심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내 집안의 상이 아니더라도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친구 부모님의 상이 나면 운구를 해주고 막 하잖아요. 상여를 메고. 근데 올해는 그거를 안 한다고 해서 친구의 우정이 변화가 된다든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올해는 내가 조금은 오지랖을 부리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피해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럼 그런 것들을 좀 조심을 한다면은 이분은 하반기에 좀 기대해봐도 좋은 부분들은 좀 어떤 게 있는 걸까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조심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내 올해 운기에 있어서의 막바지에 중년의 마지막 운기잖아. 근데 이런 시점에서는 사실 나쁘지는 않기는 하거든. 근데 괜한 거에, 그리고 괜한 오지랖에 내 운기 자체를 조금 말아먹을, 그리고 조금은 이렇게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들어오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이분들은 아까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 닭띠분들이 일부 정서 못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분들 중에서도 혼자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 올해 좀 이런 인연의 운기라든지. 그거 진짜 좋은 질문이야. 올해 사람이 드는 해이기는 해. 그리고 인연이 찾아 들어오는 시점이기는 하기 때문에 사실 보이지 않게 가까운 곳에서 약간의 사랑이 조금은 싹 트는 그 시기가 들어오기는 했으나 안으로 사람은 들이지 말아라. 그러니까 완전 너무 딥하게 들어가지는 말아요. 왜냐하면 올해는 인구가 느는 해는 아니야. 인구가, 그리고 집안에 상이 나서 인구가 주는 해에 이게 사람이 같이 치고 들어와 버렸을 때에는 비파 애프터가 조금 많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점에서는 특히나 여러분들이 조금은 내가 그냥 만나서 사랑을 싹트우고 그냥 조금은 사람을 알아가는 그 시점인 걸로 만족하셔야지, 아, 나 너랑 그냥 같이 살자, 너 우리 집에 들어와 라고 했을 때에는 아, 얘가 이런 편이 있었어? 이런 식으로 약간의 비포 애프터가 좀 달라질 수 있다. 어떤 건지 알겠네요. 그러면은 이분들 같은 경우는 좀 사람을 좀 잘 봐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제일 정확한 거는 물어보고, 이런 데서 물어보고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해보고 하는 게 제일 정확하긴 하겠네요.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근데 타이밍이 지금 아니다라는 거야. 그 사람이 안 좋다라기보다는 올해 인구가 느는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만나는 건 오케이. 하지만 이거를 인구를 조금은 늘려서 내 안으로 내 집안에 인구의 밥수저를 조금은 늘리지는 말아라. 오케이, 어떤 건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4세 우리 닭띠분들이죠. 44공방이라는 거 알아? 44 두 개의 4개 들어가면은 77살, 이르는 7. 이 시점에 사실 좋으려고 하면 확 터지고 안 좋으려면 완전 폭망이야. 근데 이 시점에 뭔가가 조금은 안정이 돼 있지 않은 시점에 내가 무엇인가를 저지레를 하고 움직였을 때에는 사실 진짜 안 좋을 수가 있어. 그리고 올해는 조금은 보여지지 않게 내가 사람으로 인해서,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실 서로를 조금은 한 템포,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사람이 훅 했어. 그럼 내가 조금은 한 발자국 뒤로, 또 내가 조금 훅 했어. 그러면 상대방이 조금은 한 발자국 뒤로, 이거를 조금은 템포를 맞춰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올해 쌍불을 이룬다라고 한다면 진짜 가정의 불화라든지 이별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은 조심을 해줘야 되는 시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 그러니까 아무래도 44
440만이 또 들어오는 또 시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근데 이게 사실 아홉수만 사람들은 무섭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이게 아홉수보다는 사실 이게 엎어지거나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내 몸으로 이빨 치고 감고 들어왔을 때 제일 안 좋은 거는 440방 774이야. 그래서 이 시점에 진짜 훅 들어와서 꺾어지면 쓰러지면 못 일어나는 그런 무서운 그런 게 들어있어서 사실 이때 뭔가가 그 전에 내 사업이 불같이 번지다가 사람의 운기 자체가 항상 언제나 좋을 수는 없는 거잖아. 근데 이 시점에 이게 이제 확 꺾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운기가 그 들어온 그 시점까지 엎어질 수밖에 없는 사연에 조금은 놓여 있을 수가 있을 수 있거든. 그래서 이 타이밍에는 진짜 한 번은 조금은 되짚고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은지 여러분들도 물론 잘 알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것은 피해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쪽이 조금은 더 좋은 방향인지는 한 번쯤은 묻고 따지고 가는 게 분명히 좋을 거라는 거지. 오케이, 어떤 건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2세 우리 듣기분들. 올해는 재정비 그리고 재확인 그리고 뭔가의 변화에 있어서도 그동안에 내가 해왔던 거를 한 번씩 조금은 되뇌이면서 쭉 훑어봤으면 좋겠어. 근데 그거를 왜 재정비를 하라고 하냐면 그 재정비를 하는 그 시점에 내가 놓친 것들을 조금은 다시 움직이고 생각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해놓고 움직였을 때는 나쁘지 않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을 또 가짐으로써 오히려 더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사실 뭔가 내가 준비를 했는데 올해 이제 하반기에 뭐 시험들도 되게 많잖아요. 뭐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취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많을 수 있는데 사실 올해는 내 시험 운기 자체가 딱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가 않고 그 운기가 확 들어와 있지가 않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본의 아니게 조금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한 번 더 도전을 했을 때 올해보다는 내년 운기가 훨씬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올해 아니야? 그럼 올해 좀 쉬어갈까? 이런 생각은 절대 금물이고 분명 노력한 자에 있어서의 그 결과물은 분명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 떨어진다고 낙방하지 마시고 내년까지 쭉 밀고 가신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의 그 꿈은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 마지막으로 닭띠분들 위해서 전반적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또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는다고 해서 감이 떨어지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뭐든지 내가 내 스스로 결정을 하고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의 노력을 한다면 여러분들도 분명 큰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가다가 보면 막혀있는 길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텐데요. 그럴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저 하나보살을 찾아주십시오. 오늘도 감사합니다.